고전산문 9 전우치전 볼게요. 전우치전은 홍길동전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도수를 부린다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그 도수를 부려서 탐관오리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홍길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사람이고요. 전우치는 자신의 도수를 재미, 유희거리로도 사용을 한다는 점에서 홍길동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네요. 전우치전도 당연히 전체 줄거리 다 알고 계실 테고요. 도수를 부린다 그랬으니까 작품 전체에서는 어떤 특성? 전기성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전우치가 실존 인물이에요? 네, 전우치는 실존 인물입니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물론 아니 이런 도수를 부렸다는 게 실제는 아니겠지. 우리는 그래서 소설 속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전우치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인데 그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여러 가지 이제 포장을 하면서 재미를 부여한 거야. 실존 인물로 소설화된 작품, 도술 부린 작품 하나 더 있어. 뭐 있어요? 최치원전. 최치원 너네 알잖아. 신라 시대 육두품이고 당나라 유학도 가서 당나라에서 너네 다시 그땐 조선이 아니라 뭐냐 신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벼슬 하자라고 붙잡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라로 돌아오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신문적 한계, 육두품이라는 한계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도 못하고 가야산에 들어가서 제가야산 독서당 여기도 나오지.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나중에는 뭐라 그래? 신선이 되었다라는 전설로 남게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치원전에서도 최치원이 계속 도술 부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우치전이랑 그런 부분에선 유사성이 있어요. 연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우치전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반응음적 관점으로 출제 가능성이 좀 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 탐관오리라든가 이런 사회의 모순상을 고발하는 것들이 되게 많고 지금 여기 발제 부분에서도 사회의 모순이 하나 드러나 있어. 뭐 두 개라고 하면 두 개겠지만 우선 제일 앞부분에서 드러나는 사회의 모순 뭐 있어요? 타락한 중. 중은 그 자기 돌을 닦아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이거든. 그 당시 세태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정신을 차리자 까닭을 물으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아까 지나가던 중은 남편이 살았을 때 친하게 지냈던 자라 첩이 일찍이 홀로 된 후 수절하며 지냈더니 오늘은 남편이 돌아가신 날이라 그 중놈이 와서 달래며 말하기를 우리 절에 가서 제사를 올리자며 같이 가기를 간청하니 믿어 의심치 않고 따라갔더라. 그런데 그 놈이 엉큼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나를 겁탈하여 절개를 깨뜨리니 살아서 쓸데없기로 자결하고자 한 것이다. 요약적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한 중의 모습, 그리고 여자는 남편이 죽으니까 뭘 해야 돼? 정절을 지켜야 된다. 수절 모티프 같이 나와 있어요. 수절이라는 것과 타락한 중이라는 그런 현실이 반영되고 있네요. 우치는 그 여자를 위로하여 제 집으로 보내고 다시 산에 올라가니 큰 남자가 있고 어제 보았던 중놈이 거기에 있는지라. 우치가 가만히 진언 주문을 외우며 기운을 내 입김을 보니 그 중이 변하여 전우치가 되거늘 전기적 요소 나와 있습니다. 전우치가 도술 부렸어요. 그 절에 그냥 머물며 동정을 살피더니 마침 하필이면 전치를 딱 바꿔놨는데 마침 우연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포도청에서 기찰이 왔다가 범인 잡기 위해서 조사를 왔다가 그 중놈을 보고 전우치로 여기고 급히 태수께 고하되 태수가 크게 기뻐하며 병사를 보내 그 중놈을 잡아 결박하여 서울로 올려보내니 임금께서 즉시 몸소 신문하고자 준비를 갖추게 하시더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너네 전우치가 무슨 잘못 저질러서 지금 나라에서 잡으려고 해요? 임금을 조롱했어요? 아이고, 임금을 어떻게 조롱했는데? 도술 부려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부분이 다른데? 이거는 이 수록 부분이 임금을 조롱하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너네 사용설명서 136페이지 보면은 전우치 구조 나와 있거든요. 제일 먼저 얘가 그 왕한테 미움을 사게 된 거는 뭐야?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고 하니까 그 궁궐에 가갖고 뭐 신선인 것처럼 꾸미고는 뭐 그 황금 대들보? 황금 들보? 그거 달라 그래서 나라에서 온갖 거 다 끌어 모아갖고 황금 대들보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
친 다음에 어떻게 백성을 나눠줘가지고 너무 화가 났지 왕이. 그렇게 해서 전우치 잡아들여 첫 번째 이제 잡아들이라고 한 게 그거예요. 잡아들이라고 막 그러니까 돛을 부리면서 막 이렇게 피하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나라에서 전우치의 벼슬을 임명을 해줘요. 벼슬을 임명을 해줘서 벼슬 임명 받은 다음에는 또 열심히 또 일을 했거든. 그래서 도적도 토벌하고 했어. 그런데 전우치가 그렇게 능력을 보이니까 관아에서 그 다른 벼슬아치들이 전우치를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역모를 꾸몄다고 누명을 써요. 역모를 꾸몄다고 이제 모함을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임금 황제가 화가 나갖고 얘를 전우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전우치가 도망간 상황이에요. 나라에서는 전부 다 이 역적인 전우치를 잡아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전우치가 잡혀와가지고 가짜 전우치이긴 하지만 임금이 아주 몸소 신문을 해요. 각 도와 읍에서 전우치를 잡아들인 것이 360명이 오니 이는 분명 전우치의 요술인가 하나이다. 임금께서 크게 진노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지 못하시니 도승지 왕연이 플러스 마이너스죠. 뒷부분까지 보면 왕연이 마이너스예요. 왕연이가 아뢰어 말하기를 전우치의 환술은 예측하기 어렵사옵니다. 이번에도 그럴 염려가 있사오니 진짜 가짜를 가리지 말고 모두 다 베어버리는 것이 좋겠나이다. 대화를 통한 성격 간접 제시 있습니다. 인물의 성격 어때요? 포악하다, 냉혹하다, 비정하다 이런 것들 가능하겠네요. 나쁜 놈이네. 임금께서 이 말이 옳다고 여겨. 이것도 어때? 임금 또한 그렇게 성군은 아니에요. 이 말이 옳다고 여겨 십자가에 자리하신 후 모든 전우치를 잡아들여 차례로 베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은 전우치가 아니라 도승지 왕연이로소이다. 임금께서 보니 왕연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뭘로 보여? 전우치로 보여. 이것도 뭡니까? 전우치의 도수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에 임금께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국군이 불행하여 요괴가 누구야? 전우치가 이처럼 장난하니 종사를 어찌 나라를 어찌 보전하겠는가. 역적 하나를 죽이려고 역적이 그래서 나온 거야. 얘가 역모를 꾸몄다고 모함을 받은 상태거든. 역적 하나를 죽이려고 죄 없는 신하와 억울한 백성만 수없이 죽이리로다 하시고 신문을 그치시니라. 우치는 구름 속에서 요술을 행하여 이것 또한 뭐예요? 정기적 요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몸을 왕연이로 바꾸고 걸물을 나오니 하인들이 마부와 말을 대령하였다가 뇌시어 왕연이의 집으로 들어가더라. 우치가 바로 내당에 들어가 왕연이의 부인과 말을 주고받으되 집안 사람 누구도 전우치인 줄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때 진짜 왕연이가 궐에 나와 하인을 찾았으나 아무도 없는지라 이상하게 여겨 동료의 말을 빌려 타고 집에 돌아오니 하인들이 문 앞에 있으니 왕연이가 크게 화를 내면서 집에 와 있는 까닭을 물은즉 하인이 말하기를 소인들이 아까 이 상공은 누구? 전우치를 모셔왔었거늘 어찌 또 얘가 진짜 왕연이가 계시리요 하고 얼굴을 천천히 살피거든 왕연이가 괴이하게 여겨 내당으로 들어가 보니 시비들이 손뼉을 치며 말하기를 이 어찌된 일인가 아까 우리 상공이 나와 계셨는데 이 어찌된 일인가 아까 우리 상공은 전우치 하며 짓거리는지라. 왕연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침실로 들어가니 과연 다른 왕연이가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늘 왕연이가 크게 화를 내며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어떤 놈이기에 감히 사대부집에 들어와 내 부인과 말을 주고 받고 있느냐 하고 종들에게 호령하여 저놈을 빨리 결박하라. 이 우치가 말하기를 웬 놈이 내 얼굴을 하고 내 당에 들어와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니 한자성어. 사실은 얘가 이 말 하는 애가 전우치잖아. 근데 어떤 놈이 내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면서 주객전도 적반하장 한자성어 가능하겠네요. 내 당에 들어와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니 이런 변이는 어디 있느냐 하고 하인에게 호령하되 빨리 몰아내쳐라 하니 하인들이 이 거동을 보고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겠는가. 편집자적 논평. 어찌할 바를 모르거늘 우치가 도리어 호령하여 말하기를 내 전에 들으니 요물은 사람의 형상을 오래 쓰지 못한다 하더라. 우치가 왕연이를 향해 물을 뿜고 주사를 내어 바르니 주사 붉은색의 염료를 만드는 그런 광물이에요. 어쨌든 주사를 내어 바르니 왕연이가 변하여 구미호가 되니 이것도 천기적 요소. 노복들이 그제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쳐 죽이려 하거늘 우치가 이를 말려서 말하기를 이 일은 큰 병고이니 나라에 고하여 처치할 것이며 그때까지 단단히 동염해 방 안에 가두고 잘 지키라. 이에 노복들이 명령을 듣고 왕연이를 결박하여 가두니라. 왕연이는 뜻하지 않은 병고를 당했으나 말을 하면 여우의 소리가 나고 정신이 아득하여 그저 눈물만 흘리고 누워있으니 겉은 짐승의 모양이나 속은 사람이라. 우치가 생각하되 며칠 더 속이면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날 밤 사경에 왕연이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나와 원수진 일이 없는데 나를 죽여 나라에 공을 세우려고 하니 내가 먼저 너를 죽여 하늘 씻으려 하되 내 평생에 살생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에 너를 용서하니 너는 마땅히 다시는 이런 행실을 하지 마라. 이것도 인물의 말을 통해 성격 간접 제시되고 있어요. 우치의 성격 어떤 성격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살생을 안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널 용서해줄게. 다시는 이러지 마. 어떤 성격? 관용적 성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설명서에도 나와 있긴 한데 우치가 도수를 부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임금과 벼슬아치들을 도술로 희롱하고 이거는 지배층에 저항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도적과 같은 악한 세력과 백성을 괴롭히는 탕간우리를 징치하고 이거는 나라에 충성하거나 백성을 돕는 수단. 그래서 이거 불의에 대한 저항과 의로움을 추구하고요. 명분 없이 장난으로 도술 써서 사람들을 희롱함. 이거는 유희의 욕망 충족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공적과 사적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공적인 거는 나라와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사적인 거는 자신의 개인과 관련된 건데 이 세 번째가 사적인 거이긴 하지만 이 사적인 거에는 개인의 원한을 푸는 것도 포함돼요. 유희가 아니라. 그럴 경우 여기에서는 왕연이를 처벌하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얘가 나를 모함했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왕연이를 이렇게 혼을 내주는 거죠. 이거는 사적인 처벌, 사적인 도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에 중을 전우치로 변신시켜서 그 시련을 겪게 하는 거는 이거는 공적인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치가 도수를 외우니 주문을 외우니 도로 왕연이가 된지라 왕연이는 그제야 우치의 요술로 글이 된 줄 알고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전공의 높은 재주를 모르고 그릇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왕연이가 수없이 감사 인사를 하니 우치가 다시 당부하되 너를 구하고 내가 돌아간 후에 집안이 시끄러울 것이니 이렇게 하여라 하고는 남섭으로 가더라 까지입니다. 됐어요.